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철입니다. 네. 월요일 날 분위기 좋으네요. 하루 종일 비 오고. 비가 참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기분 나쁘지 않은 비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32도, 33도 이게 보통이었는데 낮에 요즘에는 30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20도까지 안착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창문 잘못 열고 주무시다가 감기 걸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내가 오늘 새벽에 약간 추웠어요. 그래요? 예. 네. 오늘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씩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약했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네. 뭐 항생지수랑 이제 상해지수도 1% 초반 정도씩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2% 넘게 급등하더니 네.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1.73% 상승해서 끝났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역시 오를 때는 개인이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양시장 다 2,700억, 1,000억씩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그동안 좀 안 올랐던 게 좀 올랐습니다. 오늘은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가 아주 유독 대형주 중심으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슈가 뭐 현대건설이 원전 수주한 것도 있고 그리고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무려 8%나 상승을 했고요. 네. DLNC, 대우건설, GS건설, 태영건설 다 2에서 4% 사이로 반등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더라고 건설주들이. 네. PER 막 2배대입니다 지금. 네. 네. 많이 떨어졌어. 네. 그리고 유통업도 이제 다양하게 올랐습니다. STX가 인적 분할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1%,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1%, 모나미, GS글로벌,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다 4, 5%씩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고 그렇죠. 뭐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내러티브 이외에도 반일 테마가 완전히 그렇죠. 형성이 됐어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거 안 사면 한국 거 쓰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감이 이제 한국에서 도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움직여요. 요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실제로 수혜는 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 제품 수요가 줄고 있어요. 일본 여행도 막 취소하고 있고 물론 그 취소되는 물량이 전체 예약 대비 얼마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취소하는 물량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오나? 한국도 좋아하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선호 여행지가 순위권에 일본이 한국보다는 좀 위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도 순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좀 오지 않을까? 네, 가능성은 있죠. 원래 가까운 나라고 또. 네, 저 환율도 뭐 그렇게 강세였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 여기는 서원이랑 대창이 11% 12%씩 상승했는데 여기는 뭐 초전도체 네. 아직도 왔다 갔다 하네요. 남선알미늄, 포스코 스테일리온, 고려아연, TCC 스틸, 포스코 홀딩스가 3에서 5% 사이로 반등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대체로 좀 반등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보리형,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래서 1에서 5% 사이로 오늘은 의약품 섹터가 좀 조정을 받았고 음식료 sek터 여기도 지난주에는 좀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마니커, 선진, 사조 시푸드 뭐 사실 일본의 그 수산물 좀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체제로 뭐 닭고기 이런 거 먹겠다 해서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익숙한 테마는 금방 끝나는 것 같아. 초전도체는 우리가 처음 들어본 테마였잖아요. 뭔가 좀 처음 들어봐야 좀 시간 좀 가는 것 같아. 아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나. 네. 그래도 그 초전도체는 사실 파급 효과가 성공했을 경우에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이 시장이 완전히 성공해서 한국 주도의 이 초전도체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최대 막 5,800조 원 시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봤으니까 아주 미약한 확률이지만 그 극단값은 굉장히 커서 완전 로또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계산 누가 하는지 몰라. 5,800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아마 전 세계 1년 GDP 아닙니까?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구나. 네, 미국이 한 5,000조 되니까. 네. 미국이 5천 원이요? 5,000조. 5천조 원밖에 안 되나요? 5,000조 1년에 예산이 5조 6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죠. 5, 6천조. 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은 좀 약했어요.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좀 반등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효성중공업,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소폭 다 하락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7일에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먼도라는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갈등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무역 합의가 이행됐는지 뭐 신장 문제, 첨단 반도체와 희귀광물 이런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고요. 뭐 화장품주, 뭐 중국 소비주도 오르는데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 중국 소비주 오르는데 기여했던 이슈는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중국인들은 굉장히 좀 일본 측에 항의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제 뭐 수입산 그 일본산 수입 저거 뭐야 물고기 다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24일 날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뭐 전면 중단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제 7월부터 이미 전년 대비 한 30%씩 감소를 했다고 해요. 네. 수산물 수입이. 그래서 이미 국민들은 좀 불안을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후쿠시마현의 지자체나 음식점, 학교 이런데 중국인들이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 말 통하나? 저분들도 중국어 아예 못할 텐데. 처음에만 인사말만 일본어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중국말로 막 뱉는데요. 속사포로. 네. 그래서 그런 전화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며칠 사이에 막 4, 50통씩 이렇게 오고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일 테마가 좀 형성이 될 만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테마 작성 시키시는 분들은 뭐든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꿀떡 삼키시겠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모든 일본 화장품에는 해양 생물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이런 진위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런 게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로 나니까 사실상 일본 화장품을 안 사면 한국 화장품을 좀 대체로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중소형 화장품들 다 같이 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여행 안 가면 한국 여행 오겠지. 실제로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예약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 이제 시트립 홈페이지에 보면은 좀 가장 눈에 잘 띄던 위치에 원래 일본 여행 탭이 있었어요. 그게 최근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업계에서는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사실 굉장히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기대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꽤 길죠. 꽤 깁니다. 10월달 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6.5%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카지노 몰빵의 중국인 관광객 수혜 몰빵주죠. 네. 네, 오늘 많이 급등했고 파라다이스 GKL은 1%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노랑풍선이 오늘 5.7% 상승했고 하나투어, 모르투어가 한 2% 내외 올랐으니까 뭐 카지노 업계나 카지노 섹터나 아니면 여행 섹터나 다 조금 중소형주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밥솥주 지난주도 좀 올랐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했습니다. 쿠쿠전자의 압력밥솥이 실제로 이제 관광객들의 필수 소비품으로 꼽히면서 지난달에 면세 매출이 6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실질적인 이제 숫자까지 보여지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 올라갈 때 같이 7% 정도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뭐 고가로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으니까 네. 오늘 중국 소비주들의 대체적으로 이제 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수급 쏠림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요즘 뭐만 떴다 하면은 장중 변동폭이 막 엄청납니다. 20에서 40%는 막 그냥 나는 것 같아요. 폭발력이 대단하고요. 밥솥 터질 뻔했어. 네. 반면에 지난주에 좀 상승했던 이 뭐 천일염, 네. 뭐 소금 관련주들, 간장, 네. 소금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상과 신송홀딩스, 대상홀딩스, 보라TR 이런 데는 다 4, 5%씩 다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들 오늘 많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 현대건설이 8%나 급등을 했던 건 미국 원전업체한테 SMR 건설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소형 원자로죠? 맞습니다. 네. 미국 본토에서 착공하는 첫 계약이라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한 기에 1조 원 투입된다고 해요. 총 사업비는 그래서 최소한 4조 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고요. 26년도에 착공해서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들 오늘 다 같이 좀 급등을 했고 현대건설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 현대건설이 뭐 하나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GTX C노선 요거 우선 협상 대상자에 2021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요게 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사업비가 총
4.6조 원 정도이고 크네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가는 사업비가 3.6조 원 정도입니다. 네. 이게 2년 사이에 한 4,600억 정도 증액돼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컨소시엄이니까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현대건설이 여기에 지분이 한 32%, 하나건설이 12%, 태영건설, 동부건설 등등 나머지가 한 10% 내외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 따지면은 사실 현대건설은 연매출 대비 이번 이 공사액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 뭐 현대건설, 동부건설은 14%, 10%씩 좀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나건설, 현대건설이 제일 많을 거고요. 현대건설이 제일 많고 태영건설이 한 14% 정도, 네. 동부건설이 10% 정도. 네, GTX 신호선도 뭐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GTX 사실 신호선보다 저는 A나 B 노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주로 다니는 지역이 그쪽이라서. 예. 네, 근데 이제 아직 개통되려면 조금 많이 멀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 ITX처럼 조금 빨리 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띄엄띄엄 있고 GTX A 노선인가요? 그게 서울역에서 바로 삼성역까지 가는 코스가 생기고 이번 C 노선은 삼성역, 양재, 과천, 수원 이쪽으로 이제 왕십리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의성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경기도에 살아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서울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전 KTX 가끔씩 타는데 별로 빠르질 않아. 너무 자주 써. 서울에만 들어오면 속도가 늦어지고. 사실 돈이 많이 아까워. 무궁화하고 다 별로 안 빨라. 매일 타긴 사실 좀 비싸긴 하죠. 아니 아주 멀리 가야 돼. 아주 멀리 가야 의미가 좀 있지. 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 사실상 나라가 적다는 걸 거기서 느끼네. 다른 나라는 한 역당 막 100km도 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바로 옆 나라도 그래요. 100km가 넘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달려요. 한번 시작하면. 근데 우리는 시작하려면 도착해야 되거든. 속도 좀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한가 봐. 이 보면은 무궁화호 타도 되는데 새마을호 무궁화호 타도 되는데 꼭 이거 타시더라고. 그거는 자리가 매진이 좀 늦게 돼요. KTX보다. 확실히 한국 사람은 가격 상관없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해. 성질이 급한 민족이야.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GS건설이 드디어 악재가 다 노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에서 일단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 책임 요건으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합산이죠. 네, 이게 신규 영업정지라서 기존 수주의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근데 한투에서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제 처분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영업 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주가 반등제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GS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이제 인천 검단은 이제 문제가 좀 컸다는 게 증명이 됐고 네. 나머지 83개 현장 전수조사 했거든요. 네. 이 결과가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관련 부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게 인천 검단은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네. 나머지 83개 업체에서 뭐 한 3, 4개만 전면 재시공이 또 결정이 된다면 인천 검단만 5,500억 인식했는데 규모가 좀 상상 초월이겠는데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요게 없어졌다는 게 좀 리스크 해소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건설주 전체의 리스크로는 좀 남아있는 게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2017년도 이후에 좀 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293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네. GS건설 현장은 없기 때문에 GS건설의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량판이 그 기둥식 아파트라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덜 울린다면서요. 층간 소음이 적고. 사실은 좋은 건데 이제 기둥을 세우니까 조금 튼튼하니까 이거 철근 하나 빼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가다가 이렇게 왔는 많은 철근이 빠져가지고 네. 골치 아파진 것 같더라고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지을 때 한 번 지으면 이제 한 30년 쓰니까 좀 열심히 좀 빡세게 좀 잘 감리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기자재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특별하게 뭐 새로 나온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주 목표를 계속해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게 현대 사무중공업. 유일하게 올해 수주 목표를 지금 아직 8월이 안 끝났는데 다 끝내버렸습니다. 네. 끝낸 지도 한참이죠. 16일까지 수주가 한 7.8조 원 정도 받아서 올해 목표의 224%를 초과했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은 90%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67% 달성했으니까 뭐 이미 한 절반 조금 지난 기간에 이렇게 막 67%, 막 90% 달성했으면 연말까지 보면은 훨씬 더 10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100%를 넘으면 좋은 점은
앞으로 나올 수주에 대해서 좀 고가 수주 위주로 좀 골라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노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일에 한국 조선사 수주는 작년도를 기점으로 피크아웃했다. 조선업 호황 끝났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제로 조선사들의 이제 올해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는 23%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는 크게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슈인데요. 클락슨 리서치 자료로 봐도 그건 사실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수주 선박은 전년 대비 25% 줄었습니다. 근데 네. 전체 수주 선박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가 선박 중심으로 지금 수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주 준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여전히 수주 환경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조선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조선 같은 이제 탱커선들 신규 발주는 올해도 계속 기대를 해보만 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오늘 현대중공업은 9%나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다 6, 7%씩 반등을 했고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D 엔진, 세진중공업 다 4에서 6% 정도씩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오늘 굉장히 급등했는데 네. 뭐 2차 전지도 막 뭐 뭔가 새로운 이슈는 없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를 굉장히 높게 또 잡았습니다. 2030년 매출 목표가 21년도에 제시했던 게 23조 원이었는데 네. 43조 원으로 2배 정도 상향을 엄청나네. 시켰습니다. 네. 게다가 영업이익 목표를 3.4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거에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시총이 34조 원이니까 2030년 기준으로 3.4조 원 하면은 지금 시총으로는 한 PER 10배 정도? POR 10배 정도? 네. 굉장히 좀 목표를 좀 높게 잡았는데 이게 달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누적 수주 물량은 92조 원 정도 달성해서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 수주는 양호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와의 협업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와 아르헨티나가 내년 4월에 염수 리튬 1단계 준공 예정인데요. 생산한 리튬 일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받겠죠. 그래서 이 원가 조달에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원가가 좀 많이 절감돼서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전망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도 많이 급등을 했고 특히 LNF가 7.7%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LNF는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예전에 에코프로도 같은 이슈로 좀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획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었잖아요. LNF는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했는데 뭐 또다시 이 이슈가 다시 불거져서 네, 거론이 된 영향에 오늘 좀 많이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중국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좀 시청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중국 마감을 할 텐데 시초가 고점이었어요. 시초가 고점이었어요. 네,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시초가 고점이라니 좀 아쉬움이네요. 그러면 돈 잃은 느낌이죠 오늘 올라도. 그렇죠. 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